또 살펴봐야 할 텐데 오늘은 또 대내적인 이슈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하이투자증권 이비즈니스팀의 이성호 부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여러 가지 변수들 또 준비를 하셨을 텐데요. 먼저 예. 화면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삼성전자입니다. 삼성전자 오늘 오전에 4분기 실적 잠정치를 발표를 했는데요. 예상했던 것처럼 또다시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죠. 네, 그렇습니다. 지난 4분기에 8조 8천억의 영업이익을 기록을 했는데요. 전년 동기 대비 88.8%나 증가한 것이고요. 지난 3분기 대비로 본다면은 19.18% 증가해서 또다시 사상 최고 기록을 경신을 했습니다. 5개분기 연속 사상 최고 실적을 경신하고 있는 중입니다. 컨센서스가 8조 한 6천억 정도 됐었습니다. 그거보다 양호한 실적을 발표를 했고요. 사실 이 컨센서스는 3개월 전에 7조 2천억 정도에서 한 달 전에는 8조 2천억까지 올라왔고요. 일주일 전에 8조 4천억까지 올라오면서 계속해서 컨센서스가 상향 조정되는 그런 모습을 보였던 몇 안 되는 종목 중에 하나였죠. 네. 결국 8조 8천억 나왔고요. 매출액이 56조 기록을 했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 18.39% 그리고 전분기 대비로는 7.32%가 증가를 했고요. 작년 전체 연간으로는 영업이익이 29조 100억 정도로 전년 동기 대비 85.8% 증가했고요. 매출액은 201조 500억입니다. 200조가 넘었죠. 사상 처음으로 21.8% 증가를 했는데 사실 이게 이제 잠정 실적 아닙니까? 이제 그 한 2, 3주 있다가 또 발표가 될 텐데 거기서 29조 100억보다 조금 더 증가를 하게 된다면은 매출 500억에 매출 200억에 영업이익 30조 달성하느냐 여기에 또 관심이 맞춰져 있고요. 무엇보다도 이제 삼성전자 이제 올해 실적은 이제 어느 정도 예상이 됐던 부분이고 네. 내년이 어떻게 되느냐가 가장 이제 중요한 문제고 그에 따른 주가의 추가 상승 여력이 있느냐가 중요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내년에 영업이익은 한 35조 정도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내년 전체 유가증권 같은 경우는 주요 기업들 예상 영업이익이 한 30% 정도를 삼성전자가 달성할 것으로 보이고요. 근데 지금 현재 삼성전자하고 삼성전자 우선주하고 합하면 시가총액에서 비중이 21%가 조금 못 미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이익 측면에서 본다면 삼성전자가 분명히 추가 상승할 여력은 있다라고 그렇게 볼 수 있고 PER도 아직 낮고 또 최근에 이제 반도체 D램 쪽이 좋아지지 않습니까? 더불어서 영업이익이 계속 양호한 쪽으로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지난 3년 동안 그 잠정 실적을 발표했을 때 요 발표하고 나서 한 5일 정도는 보통 이제 코스피보다 좀 약했습니다. 일종의 네. 징크스라고도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런 것들이 있는 만큼 오늘도 지금 삼성전자 0.9% 14,000원 빠지고 있는데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조정 가능성이 있지만은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영업의 계속적인 증가로 인해서 추가 상승 가능성은 상당히 높다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소문에 사고 뉴스에 판다고 하듯이 이렇게 실적이 발표가 되면은 또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면서 조정을 받는 양상을 보이기도 합니다. 이런 것을 또 저가 매수의 기회로 이용할 수도 있다라는 의견이 시장에는 있으니까요. 참고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삼성전자가 잠정 실적을 발표를 하면서 국내에서는 어닝 시즌이 본격적으로 개막을 했습니다. 4분기 전반적으로 눈높이가 좀 많이 낮아진 상황인데요. 이에 따라서 어떤 전략이 필요할지 궁금한데요. 어떻습니까? 그렇죠. 이제 오늘 삼성전자 실적 발표했고요. 작년 4분기에 우리나라 영업이익 추정치는 지금 29조 8,100억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로는 35% 증가를 하지만은 그러니까 재작년 4분기가 워낙 좀 안 좋았기 때문에 네. 이 35%라는 것은 그다지 의미가 있다라고 볼 수는 없고요. 4분기 영업이익에 대한 컨센서스도 계속 낮아지고 있습니다만은 2분기나 3분기보다는 그 하락 속도가 좀 줄어들고 어느 정도는 좀 이제 실적도 바닥이 친 거 아니냐라는 그런 분석을 좀 하고 있습니다. 일단 4분기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요. 최근 2달 동안 5.6%가 낮아졌고요. 또 최근 6개월 동안은 12.6%가 하향 조정이 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좀 낮아지고 있습니다. 그전에는 이거보다 더 빨리 떨어졌고요. 어쨌든 이렇게 최근 들어서 5%든 3개월에 5%든 6개월에 12%든 낮아짐에 따라서 어닝 쇼크를 기록한 종목들은 여전히 나올 수 있다라고 그렇게 보이지만은 그래도 점차 이제 터닝하는 업종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다라는 사실은 상당히 고무적으로 평가를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특히 이제 반도체를 비롯한 전기, 전자라든가요, 보험 섹터 같은 경우는 3개월 전에 대비해서 이 컨센서스가 올라가고 있는 그런 업종이고요. 반면에 이 컨센서스가 하향 조정되고 있는 업종들은 이제 운송, 철강, 화학, 건설, 기계 이렇게 좀 경기에 상당히 민감한
또 자본재 섹터들이 상당히 좀 실적이 여전히 좀 낮아지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4분기에도 경기 민감주들의 실적은 안 좋을 것으로 그렇게 좀 예상이 됩니다만은 4분기 들어서 사실 이런 것들이 좀 터닝하는 모습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네. 1분기에는 좋아질 것이라는 기대감들이 여전히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 그렇지만 미국도 오늘 밤이 이제 알코아 실적 발표하면서 그렇죠. 본격적으로 이제 어닝 시즌에 들어가게 되는데 뭐 아시다시피 미국 실적으로 인한 미국 증시의 등락이 우리나라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관심을 안 가질 수가 없습니다. 작년 3분기에 S&P 500 기업들의 이익은 순이익은 11분기 만에 처음으로 감소세를 보였습니다. 마이너스 0.1% 뭐 많지는 않습니다만 마이너스 0.1% 감소를 했고요. 그러나 작년 4분기에는 전년 동기 대비 2.4에서 6.6% 정도 이게 좀 추정하는 기관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는데 이 정도는 증가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지금 눈높이가 많이 낮아졌다라는 거죠. 재정절벽 우려로 작년 9월에서 10월에 추정했을 때는 4분기 영업이익이 한 9%, 4분기 순이익이 한 9% 정도 증가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추정들을 많이 했었는데 지금 뭐 2%에서 6%까지 지금까지 떨어진 게 그거밖에 안 되고 또 어느 정도 이제 하향 조정이 됐기 때문에 이런 정도는 충분히 달성 가능하다. 또 미국의 특징이 말이죠. 항상 좀 보수적으로 좀 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미국도 4분기에는 어닝 시즌에 대한 기대가 뭐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2분기나 3분기보다는 좀 더 좋다라고 그렇게 평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이번 어닝 시즌 종목별로는 좀 이제 하락하는 것도 나오겠지만은 전반적으로는 시장이 중립 이상의 의미를 가질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죠. 전반적으로 아주 뭐 큰 의미를 두기는 말씀하신 것처럼 힘들겠지만 그래도 눈높이가 워낙에 낮아진 상황이기 때문에 낮아진 눈높이를 조금이라도 상회를 하면은 또 긍정적인 효과도 낼 수도 있겠죠. 이러한 부분들 잘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삼성전자의 잠정 실적과 그리고 4분기 실적 시즌까지 알아봤는데요. 다음 키워드 어떤 것인지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다음은 선물 주문 오류입니다. 어제 오후 2시가량이었죠. 코스피 200 지수 선물 3월물 지정가 주문이 상당히 많이 들어오면서 이게 과연 무엇이냐 상당히 이야기가 많았거든요. 일단은 지금 주문 오류다 쪽으로 가닥이 잡히는 것 같은데요. 어떻게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어제 오후에 한호가에 뭐 12만 계약 이상 매수 주문이 쌓이면서 뭐 상당히 궁금증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이게 네. 12만 계약이면 금액으로 보면 한 16조 정도 되고요. 증거금만 해도 뭐 2조가 훨씬 넘는 그런 돈입니다. 일단 매수 주체는 홍콩 쪽이다라고 하고요. DMA 계좌를 통해서 주문이 들어온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주 전용선이라고 불리는 DMA는 직접 시장 접속 장치로 트레이딩 데스크하고 이 거래소 직접 연결이 되는 그런 시스템을 말합니다. 다만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이게 국내 회원사를 거치게 돼 있는데 이 거치게 된 회원사가 바로 이제 KB증권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고요. 네. 원인은 이제 자동 프로그램 매매 이게 그 프로그램에 약간 이상이 있지 않았느냐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프로그램 오류로 알려지고 있는데 12만 계약이 뭐 한 번에 나갔다 그러면 사실 뭐 별 문제가 아니라 취소하면 되는데 네. 이게 한 계약씩 12만 건이 나갔다는 얘기거든요. 예. 계속적으로 나갔기 때문에 이건 사람이 낸 게 아니고 기계가 이제 확 내보낸 거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근데 이게 열심히 취소를 했지만 사실 인간의 능력으로 취소가 불가능합니다. 뭐 네. 주문 한 건당 한 3초 정도 잡게 되면은 그 1시간에 한 사람이 1200계약밖에 취소를 못 하게 되는 계산을 또 하신 거예요. 예. 그거밖에 못 하기 때문에 이거 뭐 10사람이 내도 뭐 굉장히 힘든 그런 건데 전용선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또 어려울 거고요. 열심히 취소를 했습니다만은 상당 부분이 지금 체결이 일단 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장 종료하고 나서 보니까 그 잔량이 한 4만 계약 정도밖에 안 남았더라고요. 그래서 네. 결과적으로 한 7만에서 8만 계약 정도가 체결이 된 거 아니냐라고 추정을 할 수가 있고요. 문제는 이 사진 부분을 장중에 도로 되팔아서 얼마나 되팔았느냐, 그래서 포지션을 클리어 시켰느냐 하는 문제가 이게 이제 관건인데 이게 과연 얼마나 팔았는지는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어저께 이제 2시 이후에 외국인들의 선물 매수가 누적적으로 봤을 때 급증을 했다라는 거죠. 어저께 한 9,090계약 정도 샀습니다. 금액으로 보면 한 1조 2천억 정도 되는데 그게 대부분 이제 2시 이후에 들어왔기 때문에 매수를 하고 매도를 했더라도 이 정도는 그냥 네트로 그러니까 순 포지션으로 오버나잇을 하지 않았겠느냐라고 그렇게 추정이 되고요. 그렇다면은 뭐 한 1조 2천억 정도가 매물이 나올 수 있다. 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분석하는 뭐 언론이나
증권사마다 약간씩 좀 차이가 있습니다. 예. 뭐 어디서는 뭐 한 2조 정도가 넘을 것이다라고도 보고 있고 그런데 일단 뭐 한 1조 정도만 감안을 하더라도 그게 오늘 시장에 당장 매물화가 되지 않을까라는 우려 그것 때문에 또 베이시스가 악화되고 시장이 빠지지 않을까라는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일단 지금 한 1,300개 정도 나오고 있는데 네. 아직까지는 그렇게 시장이 큰 영향을 주지는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이미 나왔을 거다 그러면 이게 오전 12시 이전에 그러니까 12시 이전에 해결이 돼야 되기 때문에 벌써 다 나왔을 텐데 안 나온 걸로 보면은 이 선물 주문 오류가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상당히 제한적이다. 별로 없다라고 봐도 되실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또 시장에 많이 알려져 있으니까요. 이런 부분들 또 추가적인 소식이 들어오면 저희가 확인을 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시장의 주요 변수들 자세하게 짚어봤습니다. 하이투자증권 이비즈니스팀의 이성호 부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